안녕하세요. 사업하는 미국 변호사 신천동 이식규입니다. 여러분, 일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? 네,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잘하는 걸 평가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말하는지, 어떻게 소통하는지, 그리고 얼마나 동료들과 잘 어우러지는지가 또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저번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읽으면서 일 잘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꼭 읽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을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라는 책을 읽고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앞으로 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말하는 사람의 목적은 운동을 하러 다니자입니다. 첫 번째는 있잖아, 내가 요즘 살도 너무 많이 찐 것 같고 요즘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고 몸이 부대끼는 것 같아.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 같이 헬스 갈래? 내가 요즘 살도 찐 것 같고 요즘 좀 많이 먹어서 몸이 부대끼는 것 같아. 그래서 너랑 같이 운동하면 더 운동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같이 운동해보는 게 어떨까? 이렇게 두 가지 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두 가지 말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네, 첫 번째 방식은 우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하는 방식이었고, 두 번째 방식은 결론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. 우리가 보통은 일상에서 언어를 할 때는 이렇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더 좋게 여기긴 합니다. 왜냐하면 너무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렇지만 일의 언어에서는 다릅니다. 우리가 앞에서 어떠한 부연 설명, 어떠한 뜸을 들이는 순간 내 보고를 받는 상사, 나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동료는 걱정을 하기 마련이고, 그리고 또 어떠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말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일을 할 때는 먼저 포인트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러한 세세한 일 잘하는 말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기술한 책이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라는 책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던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. 이 책의 저자는 일의 언어를 위한 말하기를 위해서는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단순하게 말해야 되고 설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며, 마지막에 있어서는 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일 잘하는 말하기 습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단순하게 말하라. 이 부분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그 헬스장을 가고 싶어, 너랑 같이 운동하고 싶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첫 번째 포인트로 만약에 상사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면 그 상사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?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?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? 혹시 얘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나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포인트로 말을 하게 되면은 같이 뭔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뭔가 같이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논리 근거에 대해서 들어보게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되는 방식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례하지 않은 방법이며 원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두 갈식으로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듣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, 그러니까 안심하게 만드는 첫 문장, 그 30초를 가장 집중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단순하게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래서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?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라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. 왜냐하면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모두 인지적 구두쇠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.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뇌가 계속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대요. 그래서 좋은 선택지 두 개를 주고 그중에 한 개를 고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러한 습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선택지를 주면서 최대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 잘하는 사람의 말하는 습관이거든요.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Y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, 이러한 경향은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점이에요. 우리가 아무리 시끄러운 칵테일 바에 가더라도 칵테일 파티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는 들린다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경청하게 되니까 보고를 할 때, 일의 대화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Y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 설득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해요. 네,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로고스, 파토스, 에고스 이 세 가지를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도 교수님들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에요. 법원에서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단순히 논리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도 건드려야 되고 신뢰감도 더해줘야 되고 정확한 근거도 대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변론서를 작성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어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 부분이 일터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.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줘야 되고,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감정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,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
그 전체적인 느낌, 내가 얼마나 신뢰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그 사람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야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.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맥락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오후 6시인데 오전 10시에 음식을 먹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에요. 너무 배고픈 상황이에요. 그런데 상대방한테 나 오늘 아침 10시에 밥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.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상대방은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?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건가?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너무 배고프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갈래?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설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요소,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관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너무 동료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어떠한 도움을 청해야 될 때, 그리고 어떠한 요청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분에게 피드백을 줄 때도 그것이 껄끄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갑게 대하면 인간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또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게 너무 차갑지도 않게 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해요. 필요할 땐 거절할 줄 알아야 되며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된다. 이 3가지만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일의 관계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원래 거래처에게 1000개의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오늘 이제 한 3일,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물품을 2000개를 납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 밤을 새서 일을 해도 그걸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니까 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영향만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납품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희생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이 회사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럴 때는 이렇게 역제한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. 저희가 수요일까지 1000개는 납품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1000개에 대해서는 한 3일 정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가 그 납품 기일에 맞춰서 2000개를 납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이렇게 역제한을 하면서 거절과 해결책을 같이 말씀드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모두가 다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것까지 정말로 내가 이해해주는 거는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감사했다라면은 그 부분을 바로바로 말로 표현해주고 그 사람의 상사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인들에게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. 사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건부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기사가 잘못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. 아니면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드리겠습니다. 이런 것보다 우선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100%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말을 해주는 부분이 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. 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3가지 단순하게 소통하고 설득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며 그리고 또 일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어요.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책은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막 일을 시작하셨거나 내 일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책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.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면서 독자님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었던 바가 많았는데 이게 정말 독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여태까지 신천동 29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